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본 생산성 소득 무심분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혹시 나는 리더가 되기 싫다, 나는 그냥 쫄병으로만 사는 게 편하다, 그러신 분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용꼬리보다는 닭 대가리가 낫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용꼬리보다 닭 대가리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논어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싱가포르 인구 얼마나 돼요? 그 고작이야 500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수상이 있고 외무장관이 있고 국방장관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500만 도시의 500만 도시국가의 수상은 1억 국가의 장관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게 논어에가 있어요. 논어에가 있다고. 그만큼 왜 그래요? 아무리 조직이 크건 작건 리더, 헤드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요,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도 필요하지만은 점점 공부를, 사업을 해가다 보면 직급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직급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럼 군대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위가 돼요. 그러면 육군 소위로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계급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장군까지 올라가. 근데 장군이 육군 소위 수준밖에 안 된다. 그건 뭐예요? 그거 장군 아니에요. 그거 부하 다 죽여요. 그러든가 말든가 지하 죽거나 말거나 저만 그러면 되는데 부하가 다 죽어. 그러니까 점점 군대만큼 교육 체계가 잘 돼 있는 그런 기관 드물어요.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육군 소위로 소대장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 가요. 사관학교에서 4년을 했는데 계속 교육을 받아. 실무부대 근무하고 또 교육받고 실무부대 근무하고 또 교육받고, 그래야만 이렇게 커지면서 수십만 명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일즈 마스터 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페리얼 마스터가 요 수준이 세일즈 마스터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임페리얼 마스터 되지도 않을 뿐이지만은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 조직은 망해요. 망합니다. 망해요.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커져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에 비례해서 내 인간적 능력이, 인간적 역량이 크지 않으면요,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감당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감당 못해요. 나도 시켜주면 장관 하겠는디? 그 이틀도 못 가 잘려. 이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이런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인격적 성숙이 계속 돼가야 돼요. 그것은 제도권, 학력권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학력은 엄청나게 높은데 몰상식한 사람이 있어. 상식이 없어. 그걸 몰상식하다고 그러죠. 그거 상관없어요. 인격하고는. 자, 그러면 여기서 성공의 개념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돼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마음가짐, 정신자세, 태도예요. 여기서 학력을 요구하거나 지금 현재 금력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조건이 있습니다. 9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글로벌 원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요, 다른 다단계는 안 그런가?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못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밑에 미국 사람을 다 할 수 있다야, 미국 사람 밑에 캄보디아 사람을 다 할 수 있다야. 내가 다른 다단계를 어떻게 하느냐? 미국 사람 다 하려면 미국 가서 사업 신청을 하고 자기가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돼. 혹시 미국 가서 미 상무성에 가서 사업 허가증 내실 수 있는 분? 안 계시잖아.
근데 이게 가능하도록 해놨다고 말이에요. 왜? 계속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구를 해서 공정위에서 해도 좋다고 허가를 받았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국가 간에 텍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까다로워요, 비즈니스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야, 한국 5천만 밖에 안 돼. 다 끝났어. 중국 14억이에요. 그럼 한국보다 인구가 28배. 그렇죠? 28배. 그 시장이 지금 널널하게 널려 있어. 안방에 앉아서 가만히 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 사고 영역을 글로벌로 넓히셔야 돼. 자, 그러면 이런 9가지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뢰예요, 신뢰. 당신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야.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유명한 말이 무신분립이라는 말이에요.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신분립. 공자 제자 자공이라는 수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공자 제자가 한 3,000명인데 그 중에 유명한 제자가 한 70명, 73인, 72인 그 정도 되고요. 수제자들은 10명입니다. 공자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10명을.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공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수제자들이 논어에 보면은 수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어린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 질문의 퀄리티가 달라요. 그리고 그 답변도 달라요. 똑같은 걸 질문해도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서 공자는 다르게 대답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대답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미 눈높이 교육, 가슴 높이 교육은 공자가 시작한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공자님이 태어나서 3,000명의 제자를 가리키고 2,500년간 공자님의 후손들이 살았던 도시가 있어요. 곡부라는 도시입니다. 거기 갔어요. 그런데 한 국가, 한 조직을 이끌어 가려면 통치 이념이 있어야 돼요. 통치 이념, 통치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 그 이데올로기가 없으면요, 그 조직 끌고 갈 수 없어요. 못 끌고 갑니다. 내가 센터장이다, 내가 스폰서다 하면은 이 조직을, 이 라인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무슨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될까? 이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고 간다. 못 끌고 가요, 그거. 못 끌고 간다고요. 중국은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그걸 진짜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활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활발한. 그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등소평이 등장해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시장 경제라는 건 뭐냐면은 계획 경제는요, 너희 공장에서 몇 개 생산해서 어디다 배급 줘. 이게 계획 경제예요. 시장 경제는 너희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했으면 네가 알아서 팔아서 네 이윤 챙겨. 그게 시장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땅은 누가 거다? 땅은 국가 거다. 땅은 국가 거다. 땅 투기하지 마라. 알았죠?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중국의 3대 문제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우리보다 훨씬 심해.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가난하고 부자는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그다음에 도농 격차.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걸 어떤 이데올로기로 잡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등소평이 등장합니다. 완전히 개혁 개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중국이 온 거예요. 개혁 개방을 하면서 그랬어요. 국민들을 배부르고 퉁따시게 만들어주겠다. 온포 정책, 온포. 따뜻한 온자, 배부를 포자, 온포. 그런데 가만히 본 국민들이 보니까 어때요? 지도자들이 약속을 지키거든. 배부르고 퉁따시게 해줬어요. 그리고 소강사회까지 갑니다. 소강사회라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중산층에 올라오는 상다. 그런데 공자가 지향하는 이상사회가 뭐냐? 대동사회, 대동사회. 모든 사람이 지금 같으면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상태야. 아직 중국은 대동사회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빈부격차, 도농격차, 부패.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잡을 것이요? 무슨 철학이 있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몽둥이를 때려잡아?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통치 이데올로기를 바꿨더라고. 그게 유교 자본주의예요. 곡부에 가면 전 도시가 논어로 뒤덮여 있어요. 바로 시진핑이 추구하는 자본주의예요. 이거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명령을 해가지고 중국의 공무원들이 곡부에 가서 논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갈 때 2차가 왔더라고. 고급 공무원들이. 그렇게, 왜냐하면 논어는 모든 항목이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계속 나와요. 지도자. 논어는 백성에 대해서 써놓은 거 한자도 없습니다. 전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도자가. 응? 오늘 또 우리 리더스 클럽 논어 강의했는데요. 신군 어이 탁 이렇게 나와요. 응? 이 신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 믿을 신자죠. 지도자의 말은 의로워야 된다. 그게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에 맞아야 된다. 그래야 그 말이 언가복이야. 실천될 수 있다. 그렇게 탁 나와요. 자, 그러니까 자공이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정치가. 근데 정치는 여기서 지금 좁은 의미의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센터장 그리고 스폰서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가치의 배분이거든요. 제한된 내 시간, 제한된 이 소득을 내가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최적이냐, 그게 정의로우냐 하는 문제예요. 정치는. 그래서 자공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정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치의 요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3가지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족식, 족병, 민신, 제의. 이게 정치의 전부예요. 족식은 뭐예요? 백성이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해줘라. 다시 말해 지금 같은 경제 문제예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족병은 뭐예요? 튼튼한 국방. 그럼 야, 공자가 이거 뭐 부국 강병체인가? 그게 아니에요. 공자의 얘기는 언제나 중심에 백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이 지금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외침이 계속되면 백성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국방을 튼튼히 해서 백성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민신, 믿어야 된다. 국민이 위정자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양반은 수제자이기 때문에 질문이 직구죠. 그러면 선생님, 이 셋 중에 부득이 하나를 없앤다면 뭘 없앨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족병. 아이고, 그래도 먹고 살긴 해줘야 돼. 에? 병을 없애라. 그러면 또 똥으로, 선생님,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앤다면 어떻게 할까요? 식을 없애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거식, 식을 없애라. 그 다음에 자고, 옛날부터 자고로, 그 말이에요. 계유사, 인간은 죽게 돼 있다. 그놈이 굶어 죽든 맞아 죽든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죽는다. 그런데 민무신분리, 이게 핵심입니다. 백성이 정부를, 위정자를 믿지 못하면 분립이니까 왜 서 있을 수 없다. 망한다. 그 즉시 망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회사를 믿고, 회사가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그만두겠죠. 스폰서를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스폰서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강해요. 이 신뢰라는 게. 자, 다음 익히 아시는 분이죠.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은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신용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끝장이다. 그 다음에 정중 회장님이 하신 명언 중에 아주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머리는 쓰라고 달아놓은 것이다. 그 말이 있어요. 괜히 모자 쓰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쓰라고 달아놓은 것이다. 근데 에디슨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에디슨은 뭐라고 그랬냐면 다
다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를 옮기는 일이다. 이걸 그냥 달아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머리를 쓰라. 자, 다음 임상옥. 상도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 상도의 주인공 실제로 조선왕조 최고의 거부였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누구를 남긴다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왜? 신용이 없으면 사람 못 남겨요. 그렇죠?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 것이다. 작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큰 장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 왜냐하면 사람을 남기면 이윤이 다 커져요. 사람을 잃지 마세요. 사람을. 자, 다음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요 논어에 있는 구절을 보고 그대로 사설을 쓴 겁니다. 벌써 19세기에 논어는 전 세계 지식인들이 다 읽었어요. 톨스토이도 완전히 읽었더라고. 논에 있는 말을 많이 인용해놨어요. 이렇게 지식의 정의를 잘 해놓은 책은 나는 본 적이 없다는 식으로 톨스토이가 인생론에다 써놨어. 자, 다음 이건 누굽니까? 이게 상항이라는 사람이에요. 상항.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하죠.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을 닦은 사람이 상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위나라 사람인데 진나라로 가가지고 변법을 합니다. 변법은 제도와 법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라가 빠져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가 않아. 그래서 제도와 법을 완전히 바꿔놓고 시행하기 전에 이 짓을 한 거예요. 뭘 했냐면은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백성이 믿지 않으면 이 법은 헛거다, 휴지나 다름없다. 우선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변법을 해도 소용없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법을 다 바꿔놓고 시행하지 않고 남문에다가 이 몽둥이를 하나 세워놓고 이 몽둥이를 북문으로 옮긴 놈은 백금을 주겠다. 지금 같은 100만 원 주겠다. 백성이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게 드디어 조정이 실성을 했구나. 아니, 저 막대기를 빼다가 저쪽으로 옮긴다고 100만 원을 줘? 아무도 안 와. 아무도 못 믿어, 조정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올렸어.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대가리가 좀 이상한 놈이 와서 이걸 옮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1000만 원을 줘. 그때부터 백성이 정부를 믿습니다. 아, 정부가 하는 말은 허언이 아니로구나. 그때 이 변법을 시행합니다. 새로운 법을. 그래서 진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면서 저쪽 변방, 서쪽에 있던 변방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진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기반을 바꾸는 상항이에요. 상항. 이 사람이 한 말이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득인자 흥, 실인자 북. 사람을 얻는 자는 어떻다?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리더는 반드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스폰서의 파트너들의 마음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파트너들의 마음이 나에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 돼요. 신뢰. 신근오이. 그 말이 의에 가까워야 나중에 실현이 돼요. 실천이 된다. 다시 말하면 말은 아주 거룩하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통박을 재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육감으로 알아요. 육감. 이거 식스센스라고 그래. 인간만 가지고 있답니다. 말은 거룩하게 하는데 가만히 느껴보니까 사기인 것 같아. 그걸 육감이라고. 제6감, 식센스. 우리는 인간은 오감으로 지식을 얻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오감이란 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시각, 귀로 듣고, 청각, 코로 냄새 맡고, 후각, 입으로 맛보고, 미각,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알고, 촉각. 요것은 동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제6감, 식스센스, 이것은 초월적 인지 능력이야. 초월적 인지 능력. 이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가만히 나한테 오는 느낌이 사기꾼 같아. 그러면 그 말을 믿어요? 내 마음을 믿어요? 내 마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으려면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입니다. 오센티시티. 진정성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제 육감, 식스센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못 얻어요. 자, 다음. 프란시스 후쿠야마, 조지타운 대학,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자본이 가장 중요한데, 자본 중에, 사회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하는 게 신뢰. 믿지 못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케네스 에로운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후진국이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서로 믿지를 않으면 불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불신의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과 독일이 다시 선진국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보고 국제기구와 경제학자들은 후진국에도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주면 곧 선진국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막 돈을 퍼부었어요, 기술과 자본을. 그런데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 나중에 알았어. 사회 발전이 없이는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지금 사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 발전이란 게 뭐냐면 의식의 선진화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땅 투기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서 펜스를 샀어. 근데 그 자식이 펜스를 몰고 가다 창문을 열고 담뱃불을 밖으로 던져. 그럼 뭐예요? 주머니가 튼튼해져서 경제 발전은 됐는데 이게 선진화가 안 됐어. 그게 사회 발전이에요. 사회 발전이 되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 뒤로 가요. 뒤로. 신뢰, 애터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없으면요, 파트너들이 스폰서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라인은 크지 않습니다. 바로 애터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믿을 수 있어야 돼. 그 신뢰가 중요해요. 다음. 일반 수학과 비즈니스 수학. 일반 수학은 99 맞죠? 비즈니스 수학은 조그만 것 때문에 전체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덩치도 좋고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학력도 좋아. 근데 가끔 거짓말을 해. 그럼 어때요? 안 믿어요. 인간은 묘해가지고 10% 거짓말하면 90%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을 10% 하는데 100% 안 믿어. 사과가 조금 썩었어. 썩은 사과에 성한 사과예요. 사과 5%밖에 안 썩었는데 95%는 성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썩은 사과에 들어가. 그렇죠? 이게 인간사예요. 조그마한 흠 하나가 전체를 평가해버려요. 리더가 신뢰를 얻기 위한 조건이야. 결론입니다. 신뢰를 어떻게 했냐? 이거 두 가지예요. 품성이 좋아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 역량이 있어야 돼. 사람은 좋은데 무능해.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다음에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 열정적인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이렇게 되면 신뢰가 와요. 그리고 여기서 리더십도 나오고 파트너 마음도 얻고 사람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결론. 신뢰를 얻기 위한 세 가지 공부.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먼저 머리 공부. 이걸 계속 소프트하게 하면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어제 KBS에서 이야기하더라고.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 안 돼. 마음 공부. warm heart.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파트너들하고 같이 동반 성공하겠다. 그런데 머리 공부하고 마음 공부만 했어.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어때요? 성공 못해요? 몸으로 뛰어야 돼. 돼요. 이 세 가지 공부, 머리 공부, 이거 쿨 헤드야. 마음 공부, warm heart, 그리고 busy hand. 세 가지 공부를 하면은, 포기만 안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10년 이내에 임페리얼 됐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